아침에 일어나 양말을 신는데 발끝이 유난히 둔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먼저 오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 평소와 똑같이 계단을 오르는데 숨은 금방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깐 길에서 멈춰 서야 했던 경험은요? 이 두 가지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시고 그냥 넘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신호들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릿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유 없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무거워지는 감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혈액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나름대로 혈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였고, 운동도 가끔은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요. 특히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미역국은 몸에 좋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혈관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 습관이 사실은 혈관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 그래서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역을 드신다고 해서 혈관이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미역은 얼마나 자주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과 조합으로 드시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미역이라도 우리 혈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똑같은 미역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손발 저림과 답답함이 계속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시는 미역이 과연 혈관을 살리는 미역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만 안심시키는 미역인지, 이 차이를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역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역을 혈관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먹는 방법, 또 미역과 함께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음식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먹었다가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역 하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미역 외에도 우리 혈관을 살리는 또 다른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들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음식만 바꿔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혈관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미역을 대하는 생각은 물론이고 혈관을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나 국 재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몸을 지켜온 바다 식물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는 갈조류로 육지의 채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파도와 조류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닷속에서 스스로 몸을 지탱하며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을 단단히 농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전달되는 미네랄의 밀도 자체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미네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특히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들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음식이 아닙니다. 미역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미역은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고 몸을 회복시키는 목적의 음식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풍습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경험에서 축적된 생활 지혜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혈액이 빠르게 보충되어야 하고 몸속 노폐물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미역이 대신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수한 어르신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특별한 약보다도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꾸준히 올라왔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선조들도 바다에서 얻은 식물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미역이 가진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역은 겉보기와 달리 몸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혈관, 장, 뼈, 호르몬까지 한 가지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긴산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걸레나 스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닥에 끈적한 얼룩이 있을 때 마른 손으로 문지르면 잘 닦이지 않지만 젖은 걸레로 닦으면 붙어있던 찌꺼기가 한 번에 제거됩니다. 알긴산의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혈관이나 장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붙어있는 노폐물, 중금속,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알긴산이 감싸 안고 그 상태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석이 흩어진 쇳가루를 모으듯 알긴산은 몸속에 흩어진 찌꺼기들을 한데 묶어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알긴산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완화하고 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긴산은 외워야 할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몸속 청소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미역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철분은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흔히 뼈 건강만 떠올리기 쉽지만 혈관의 움직임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칼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를 지키는 동시에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아이오딘, 즉 요오드입니다. 아이오딘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이 속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지 느린지, 몸이 쉽게 붓는지, 항상 피곤한지 여부도 갑상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오딘이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은 무조건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챙겨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먹을 때 미역은 그저 익숙한 반찬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음식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좋은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관과 몸에 더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미역이 아니라 우리가 미역을 너무 익숙하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부분 미역국을 끓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진한 고기 육수나 사골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소고기를 넣은 소고기 미역국이 있죠. 국물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고기를 오래 볶고 간장과 소금을 듬뿍 넣어 진하게 끓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매번 같은 방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역이 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알긴산뿐 아니라 미네랄이라는 성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네랄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조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 즉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이 미네랄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혈관은 수분을 잃어서 탄력을 잃기 쉬워집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미네랄이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서로 상쇄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역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역국의 간은 생각보다 훨씬 싱겁게 해도 괜찮습니다. 미역은 자체로도 충분한 향과 감칠맛이 있습니다. 짠맛을 줄였을 때 오히려 속이 더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고기의 양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국물은 진해지지만 지방 섭취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혈관 건강이 목적이라면 고기의 맛보다 미역이 가진 역할을 살리는 쪽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역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미네랄은 장시간 센 불에 조리할수록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불린 미역을 중불에서 짧게 끓여 부드럽게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알긴산과 미네랄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알긴산이 노폐물을 한데 모아서 배출할 준비를 하면 미네랄은 혈관과 장이 그 과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조율해주는 조율자가 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미역국을 가장 자주 먹을까요? 소고기 미역국, 가자미 미역국, 황태 미역국, 참치 미역국, 새우 미역국, 닭가슴살 미역국까지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역을 먹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합이 몸에 더 맞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역국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역과 가장 안정적인 궁합은 기름기가 많지 않은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부, 흰살 생선, 달걀이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미역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혈관의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두부 미역국은 속이 편안하면서 영양 균형이 가장 안정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는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하면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어떨까요?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닭가슴살은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에 속해 미역과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 반면 닭껍질이나 닭다리는 지방 함량이 높아 조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산물과의 조합입니다. 황태, 새우, 흰살 생선은 미역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단, 이미 염분이 많은 재료라면 국간을 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역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같은 미역국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저 미역국으로 묶어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조합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역과 최고의 조합이 되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역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곧바로 미역국만 떠올리지만 미역은 반드시 국으로만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을 벗어나면 미역의 장점이 더 잘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미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의 기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역은 알긴산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합 음식은 이 두 가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흡수를 돕거나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두부와 콩류입니다. 실제로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해조류와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부는 지방 함량이 낮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미역의 알긴산 작용을 도와 장과 혈관 모두에 무리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역 무침에 잘게 부순 두부를 곁들이거나 미역을 데쳐서 두부와 함께 가볍게 무쳐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흰살 생선입니다.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소화가 비교적 빠르며 미역의 미네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명태, 가자미 같은 생선은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연구에서도 해조류와 흰살 생선을 함께 섭취한 식단은 심혈관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조합은 발효식품 중에서도 염도가 낮은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묽게 만든 된장이나 적은 양의 청국장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좋은균은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장을 보다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분 조절입니다.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순간 미역의 장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미역과 조심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기름기가 많은 단백질, 즉 소고기, 돼지고기를 자주 많이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튀김류와 가공식품입니다. 미역을 먹으면서도 튀김 반찬,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알긴산의 장점을 거의 상쇄시킵니다. 지방과 나트륨, 여기에 인공 첨가물이 더해지면 혈액은 금세 끈적해지고 미역의 정리 기능은 속도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7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는 미역을 매일 먹는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소고기 미역국을 거의 매일 드셨고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햄 반찬이 항상 함께 올라왔습니다. 분명 미역은 드시고 있었지만 혈관 검사 결과는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미역이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미역이 몸을 정리하려 해도 계속해서 기름과 염분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기 시작한 것도 아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양을 줄이고 일주일에 몇 번은 두부나 흰살 생선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였을 뿐입니다. 몇 달 후 부종과 숨가쁨이 줄었고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역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음식이 아니라 환경이 맞을 때 제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음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여건상 꾸준히 챙겨 먹기 어려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양제를 대체 수단으로 잠시 활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오딘, 즉 요오드입니다. 아이오딘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분이라면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필요량은 약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시중 요오드 영양제는 이 수치 전후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갑상선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과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속이 불편해지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은 고용량 철분제를 무턱대고 복용하기보다는 하루 8에서 10mg 수준의 저용량 제품부터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빈혈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 보충만으로도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복합제입니다. 미네랄은 한 가지보다 여러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소량씩 포함된 제품이 혈관과 근육, 신경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하루 700에서 800mg, 마그네슘은 250에서 350mg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참고되는 수치입니다. 단, 칼슘을 복용할 경우 수분 섭취를 함께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는 음식을 대신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음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갑상선 질환, 빈혈, 신장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준만 지키신다면 음식이 먹기 어려운 날에도 몸의 균형을 크게 흔들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미역과 함께 혈관을 더 살리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관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과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힘든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혈관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만히 발목을 움직여주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느낌 때문에 바로 일어서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까치발 드는 동작처럼 발끝을 당겼다 풀었다를 10번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아래에 정체돼 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은 갑자기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자극부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이때 혈관은 가장 힘든 상태가 됩니다. 다리가 아래로 눌린 채 혈액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빠를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리를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오래 계시기보다는 양말을 신거나 발을 덮어주는 습관이 혈관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나 차가운 바닥에 발을 올려두는 습관은 혈관을 더 수축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서 물을 일부러 줄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2-3모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과하게 운동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000보 무리하게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과한 걷기를 하면 통증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혈관 건강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짧게, 가볍게 매일 반복하는 것이 오래 쉬었다가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숨이 과하게 차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한두 문장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이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의 운동은 혈관을 단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혈관을 살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습관은 오늘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오늘 했다는 사실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게 됩니다. 미역을 조합을 생각해서 먹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습관이 더해질 때 혈관은 서서히 편안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미역은 특별한 약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어 왔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그 장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역은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싱겁게, 과하지 않게 미역의 성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을 바꾸는 것. 기름기 많은 음식은 줄이고 두부나 흰살 생선처럼 몸에 부담 없는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이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혈관을 조용히 살리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내일 한 가지, 그 다음날 한 가지씩만 천천히 바꿔도 충분합니다. 우리 혈관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대신 꾸준함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몇 달 뒤의 몸을 그리고 몇 년 뒤의 일상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기에 꼭 필요한 음식과 습관을 어렵지 않게 과장 없이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자세히 답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